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를 말합니다. 이 심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인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이름에서 유래됐는데요. 그는 969살까지 살았던 인물로 장수의 상징인데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할 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두셀라의 모습에 빗대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탄생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현실이 힘에 겨울 때 좋았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시간을 거슬러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무두셀라 증후군은 장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장점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회상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과거에만 집착하고 현실에 대처하지 못해 도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자신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돼 성장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미화하면서 현실과의 괴리감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더 나은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상주권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상주적십자병원 신증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주적십자병원 부지 매입 TF팀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북 서북부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인 상주적십자병원은 오랜 세월 동안 낡고 협소한 부지로 인해 다양한 의료 수요와 응급 환자 발생에 신속한 대처가 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지역 의료 강화 대책으로 상주적십자병원을 2019년도 공공병원 신축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2021년도에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상주시와 상주적십자병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병원 이전이 현실화되는 듯 했지만 사업 추진 방식과 부지 선정에 이견을 보이며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상주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사업 부지 확보 TF팀을 구성하고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대상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후보지 7개소 중 현재 적십자병원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했는데요. 대상지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 주변 기반시설, 교통 여건과 사업 추진의 신속성 등을 고려했으며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적십자병원과 협의해 선정했습니다. 사업 부지를 선정한 후 상주시와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은 사업 추진 방식 및 부지 매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상주시는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상주 시민의 바람인 상주적십자병원이 종합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상주도서관이 주관한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가 박준 작가를 초청해 상주여자고등학교와 우석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주제로 시를 쓰는 계기와 습작하는 과정 등 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생들은 박준 작가의 책을 미리 읽고 강연에 참여했고 학생이 직접 사회를 맡아 작가를 소개하고 시 낭송을 하는 등 강연에 대한 열의가 높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상하수도 요금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인상 개편됩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은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2027년 8월 고지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매년 15%, 하수도 요금은 매년 30% 인상합니다. 세부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톤당 단가 930원을, 하수도 요금의 경우 340원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또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은 기존의 복잡한 누진세를 폐지하고 톤당 단가를 단일화해 시민 누구나 수돗물을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물가임을 감안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생산 원가 대비 평균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인상 개편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2022년 공기업 결산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3.5%로 경북도 평균 59.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3%로 경북 평균 25.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초중고 24개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집단 심리검사, 이동상담실, 위기 예방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문제 예방 및 치유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감력과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특히 품성개발 프로그램은 학생평가에서 주제 및 내용 만족도 100%를 받아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더불어 정직, 배려, 자기조절의 실천 동기와 의지를 키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여름방학에는 여름방학 프로그램 나를 사랑하는 여름나기가 센터에서 운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농협중앙회 상주시 지부와 함께 관내 벼 재배 농가 12,755헥타르에 대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 방제 사업은 각 지역 농협을 통해 올해 4월 10일부터 약 40일간의 기본 신청, 10일간의 추가 신청으로 1회차와 2회차 합 9,005명의 농업인 12,755헥타르에 대한 신청 및 접수를 완료했으며 7월 15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3종 농자재를 2회 살포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공동방제 사업에 의한 관내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양봉 농가의 해당 사업 일정을 사전 공유하며 꿀벌 사양 관리 철저를 당부했는데요. 또 친환경 인증 재배의 인접 필지에 일반 관행 방제 대신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번 공동 방제 사업을 통해 벼 주요 병해 중인 도열병, 세균별 마름병, 잎진무늬 마름병, 깨씨무늬병, 멸구류, 노린재류, 나방류 등에 의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읍면동 공동방제 세부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칩니다. 끝으로 영화 위대한 쇼맨 OST This Is Me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